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순히 한 그릇의 음식을 넘어 동서양 문명 교류의 산증인이자 인류의 삶에 깊숙이 파고든 면, 국수의 기원과 역사를 따라 흥미진진한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후루룩 넘기는 이 밀가루 음식이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바꿔왔는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면, 즉 국수 누들의 역사는 그 주재료인 밀가루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합니다. 밀은 인류의 주요 작물 중 하나로 기원전 1만 년경 서아시아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 메소포타미아와 나일강 유역에서 처음 재배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발달된 농경 기술 덕분에 밀은 곧 고대 문명을 지탱하는 핵심 식량원이 되었죠. 밀 재배 기술은 곧 주변 지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에는 서아시아를 넘어 동아시아까지 밀 재배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황하 유역에서는 4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면의 유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국수의 역사가 인류 문명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국수라고 부르는 이 음식은 재료와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밀가루를 주재료로 하지만 메밀가루, 감자 전분, 쌀가루 등 다양한 곡물 가루를 반죽하여 가늘게 뽑거나 얇게 민 후 썰거나 틀에 눌러내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면은 국물에 말아 먹거나 비벼 먹거나 볶아 먹는 등 다채로운 조리법으로 즐깁니다. 각 나라와 지역마다 면 요리를 부르는 이름도 다릅니다. 한국어의 국수는 한자 밀가루 면에서 유래되었으며 면을 뜻하는 한국 고유어 발음입니다. 중국어로는 면을 뽑아낸 가닥이라는 의미의 미엔티아오라고 부릅니다. 일본에서는 면의 재료나 굵기에 따라 우동이나 소바 등으로 불리며 베트남에서는 쌀로 만든 면 요리를 퍼라고 합니다. 서양의 면 요리는 총칭하여 누들이라 불리고 특히 이탈리아의 면 요리는 파스타라는 고유의 명칭을 가지고 있죠. 이처럼 국수는 재료와 모양, 조리법에 따라 각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담아내며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중국은 밀가루를 이용한 음식 문화를 꽃피운 곳이며 특히 국수 문화의 발전은 눈부셨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밀가루를 반죽하여 얇게 민 후 물에 끓여 먹는 탕병이라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탕병은 말 그대로 물에 넣은 떡이라는 뜻으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국수의 초기 형태입니다. 탕병은 이후 다양한 재면 기술과 만나면서 점차 더 가늘고 길게 만드는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북이 때 태수였던 가사협의 재민요술에는 수인병이라는 음식이 나오는데요. 간을 맞춘 고기의 즙으로 밀가루를 반죽하여 젓가락 굵기로 다듬어 약 30cm 길이로 자른 다음 물속에 담가 손가락을 이용해 부추잎 모양으로 얇게 눌러서 하나씩 냄비에 넣어 삶아낸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제비와 닮은 음식이 바로 수인병입니다. 결국 송나라에 들어와서야 북방 지역에서는 손으로 길게 늘어뜨리는 남면, 남방 지역에서는 나무관에 때려서 길게 늘어뜨리는 타면이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후 송나라 시대에 이르러 반죽을 삶은 후 육수를 부어 먹는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비로소 오늘날과 같은 국수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이 시기에 국수는 궁중과 사원에서 전문적으로 만들어져 대중에게도 판매되기 시작했으며 그 종류와 맛이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국수와 밀가루는 동양과 서양을 잇는 고대 교역로 실크로드를 따라 전파되며 인류 식문화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원전 한나라 시대 동양과 서양을 잇는 실크로드가 개척되면서 동서양 문물의 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동양의 비단과 도자기, 서양의 유리와 귀금속 등이 오갔는데 이 과정에서 서역, 즉 중앙아시아와 페르시아 지역의 밀가루를 주식으로 하는 식문화가 중국에 전해지고 동시에 중국에 발달된 면 제법 또한 서쪽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파스타에 대한 이야기는 흥미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네치아 상인인 마르코 폴로가 13세기 말에 동방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중국의 면 요리인 소면을 전파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지역에서는 이미 고대 로마 시대부터 파스타와 유사한 밀가루 반죽 요리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면 제작 기술이 실크로드를 통해 서양으로 전파되면서 파스타 문화가 더욱 풍부해지고
겉면 제조 기술이 발달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5세기 이후 신항로가 개척되면서 실크로드의 역할은 줄었지만 면은 이미 전 세계로 퍼져나가 각 지역의 문화와 결합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국수는 중국에서 시작되어 한반도와 일본으로 건너가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변화했습니다. 일본의 면 요리는 에도 시대 17세기에 중국에서 유래된 우동이나 메밀로 만든 소바가 발달하며 대중화되었습니다. 특히 메밀 재배에 적합한 기후 덕분에 소바는 서민들의 일상식이 되었습니다. 근대에 들어서 19세기 말 중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일본의 상업 중심지인 요코하마 등의 중국식 면 식당을 열면서 진화소바라 불리던 음식이 현재의 라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라멘은 일본인의 입맛에 맞게 돼지뼈, 닭, 해산물 등을 이용한 다양한 육수와 면을 결합하여 발전했고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스타일로 분화하며 일본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면 요리의 역사도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발전했습니다. 1883년 인천 개항 후 한국에 온 중국인 노동자들이 고향의 작장면을 한국인의 입맛과 재료에 맞게 개량한 것이 바로 짜장면입니다. 이 음식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외식 메뉴 중 하나로 자리 잡으며 한국 화교의 문화를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면 요리 중 하나인 칼국수는 밀가루 반죽을 밀대로 얇게 밀어 칼로 썰어 만드는 방식으로 고려시대 문헌에서 이미 언급될 정도로 역사가 깊습니다. 밀가루가 귀했던 조선시대에는 잔칫날에만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으며 이는 중국 북방의 절면 문화와 연결되어 발전해온 한국 고유의 면 문화입니다. 이 외에도 한국에서는 냉면과 비빔국수, 멸치국수 등 계절과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국수 요리가 탄생했고 이는 한국인의 식생활에 깊숙이 뿌리내렸습니다. 또한 파스타로 대표되는 서양의 면 요리도 끊임없이 진화했습니다. 18세기에는 이탈리아 나폴리 지역에서 파스타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압축 기계가 발명되면서 파스타는 서민들의 주식이 되었고 곧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파스타는 겉면 형태로 수출되면서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 보편적인 식재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파스타가 이탈리아의 상징적인 음식이 된 것은 이처럼 면을 대량 생산하고 건조하는 기술의 발전 덕분이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을 넘어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국수는 길고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혼식이나 회가, 잔치 등 경사스러운 날에는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로 국수를 대접하는 문화가 동아시아 전반에 걸쳐 남아 있습니다. 이는 국수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축복과 염원을 담는 상징적인 매개체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면 요리는 문화 융합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동양의 국수 제조법이 실크로드를 통해 서양으로 건너가 파스타로 발전하고 서양의 식재료와 조리법이 동양의 면 요리에 영향을 주는 등 면은 끊임없이 새로운 문화와 융합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날 면 요리는 과거의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혁신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쌀, 콩, 채소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글루텐 프리 면, 저칼로리 면 등이 개발되며 건강과 다이어트를 추구하는 현대인의 식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면은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식량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습니다. 또한 겉면은 장기 보존이 용이하여 비상식량이나 구호식량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밀가루 한 줌에서 시작해 실크로드를 건너고 수많은 문화와 융합하며 마침내 전 세계인의 식탁 위에 오른 면 요리. 면 한 그릇에 담긴 1만 년의 역사와 동서양 문명 교류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추워지는 날씨에 가족과 함께 칼국수 한 그릇으로 역사를 느끼는 게 어떨까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